공인중개사 법령 위반에 대한 지도감독, 행정처분, 벌칙 살펴보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해서 보셨고요. 이제 벌칙인데, 벌칙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로 양분이 된다고 했어요. 앞서 보셨던 행정처분은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은 누가 내려요? 등록관청이. 자격 취소와 자격정지 처분은 시도지사가. 그리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처분은 국토부 장관이 처분권자이잖아요. 그러면 벌칙 중에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형벌인 3년 3천, 1년 1천 이건 누가 내리는 거죠? 등록관청이 아니고 판사가 하는 걸 거 아니에요.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거는 형법상의 벌이니까 형사소송의 절차에 의해서 형사재판의 결과로 선고하여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법원이 내리는 거예요. 법원이. 판사가 내리는 거예요. 근데 행정질서벌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 그대로 행정질서 유지를 위해서 각급 행정기관이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데 이 과태료 처분은요. 어떤 과태료 처분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리고 또 어떤 과태료 처분은 시도지사가 내리고 어떤 과태료 처분은 등록관청이 과태료 처분권자가 됩니다. 그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 각각 하나하나 위반 사유별로 처분권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기계적으로 연결해서 암기를 해야 되느냐? 이게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는 것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든 이 과태료 처분 사유는요. 위반 행위만 봐도 위반 행위를 한 자의 신분이 100% 드러납니다. 그러면 만약에 위반 행위를 한 행위자가 거래정보사업자였다. 그러면 누가 과태료 처분 내려야 되겠어요? 국토부 장관이 과태료 처분 내려야죠. 지정도 국토부 장관이 했으니까 위반 행위의 주체가 공인중개사 협회였었다. 누가 과태료 처분 내리겠어요? 국토부 장관이 과태료 처분 내리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는데 공인중개사 협회 유일한 감독관청 국토교통부 장관이었으니까 위반 행위의 주체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였다. 국토부 장관이 과태료 처분 내리는 겁니다. 근데 위반 사유를 보니까 연수교육과 관련된 위반 행위였다. 연수교육 실시권자가 누구죠? 시도지사가 과태료 처분 내리겠죠. 공인중개사가 자격 취소 처분을 받으면 7일 안에 자격증 반납해야 됩니다. 자격증을 반납을 안 했어요. 과태료 처분 누가 내리겠어요? 시도지사가 내리겠죠.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도 7일 안에 등록증 반납해야 돼요.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거든요. 그건 누가 내리겠어요? 등록관청이 내리겠죠. 등록증을 사무소에 안 걸어놨다가 걸렸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누가 위반한 거죠 지금?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했으니까 과태료 처분은 등록관청이. 그러니까 과태료 처분권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 자주 출제되는데 그냥 보시고 급을 맞추면 돼요. 위반 행위가 거래정보사업자였었거나 공인중개사 협회였었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면 과태료 처분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 행위가 연수교육 관련 위반이나 공인중개사 자격 관련 위반이라면 과태료 처분은 시도지사가, 위반 행위가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 위반의 문제였다면 과태료 처분은 등록관청이 부과한다라고 연결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행정처분이 5가지가 있는데 취소가 3가지, 정지가 2가지죠. 근데 취소 처분은 학생으로 치면 뭐와 같다고? 퇴학 처분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행정처분이 처분 전 단계에서 미리 예방될 수만 있다면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구제 절차로서 행정절차법상 청문회 절차를 거친 후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처분 사유가 일부가 있는데요. 어떤 행정처분이 사전구제 절차로 청문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취소가 청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거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거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 사전 구제 절차로서 청문회 절차를 먼저 거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업무 정지와 자격 정지는요, 길어봐야 각각 6개월의 범위 내에서의 재량 처분, 정학 처분 같죠? 그러니까 업무 정지, 자격 정지는 청문까지 할 필요는 없고 사전 의견 진술 기회를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사전 구제 절차로서 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지문에 공인중개사법상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OX? 공인중개사법상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X죠. 왜요? 업무정지나 자격정지 처분은 청문을 안 하니까요. 두 번째 질문.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지정 취소 처분을 한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시.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지정 취소 처분을 한 때에는, 니은 받침, 한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아니에요. 취소하고 청문해요? 청문하고 취소해요? 청문하고 취소하는 거예요.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지정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해야 된다. OX? 그게 O입니다. 예, 사전 구제 절차예요. 청문 먼저 해보고 나서 취소 처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지정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시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지정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O입니다. 사전 구제 절차 취소를 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문장에다가요. 이 문장에다가 언제나 이런 세 글자 아니면 예외 없이 이런 네 글자 아니면 항상 이런 두 글자 아니면 늘 이런 한 글자만 갖다 꽂으면 틀려버려요. 원칙은 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8가지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하면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입니다. 근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했어요.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해야죠. 청문합니까? 죽었는데 나올 수도 없잖아요. 청문회 실익이 없는 거예요.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 선고받으면 시도지사는 자격을 취소해야 돼요. 자격 취소 사유 4가지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근데 이미 징역형이 선고되면 확정되었죠. 청문회 볼 필요 없어요. 거래정보사업자가 해산해서 정보망 운영이 불가능해지면 국토부 장관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이미 해산해서 정보망 운영이 불가능해졌다면 그 청문회 볼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원칙이 청문해야 되는 거지 항상은 아니다. 예외 없이는 아니다. 예외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짚어야 될 거 아까 보셨는데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다를 때에는 자격 취소는 누가 한다고?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하잖아요. 근데 자격을 취소하려면 뭐 해야 돼요? 먼저 청문을 하고 나서 자격 취소해야죠. 그럼 청문은 누가 해요? 교부한 시도지사,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자, 이거 아까 제가 설명을 이미 했는데 휙 지나가서 그냥 흘려 들으신 거거든요. 아까 제가 분명히 뭐라고 말했냐면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한 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그렇게 설명했었어요. 그러면 청문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도자가 청문까지 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 차려놓고 이제 교부한 지도자에게 통보하면 취소 처분만 누가? 교부한 지도자가 취소 처분 내리는 겁니다. 자, 구체적 사례 속에서요. 광명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여 구로구에 가서 개설 등록하고 중개업을 하다가 자격증 양도대여가 걸렸어요. 이거 자격 취소 사유 넷 중에 하나거든요. 자격 취소 누가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례로 여쭤봤으니까 사례로 답하시면 경기도지사가 자격을 취소하는 거죠. 근데 그거 자격 취소하려면 청문해야 되거든요. 청문은 누가 해요? 서울시장이 하는 겁니다. 서울시장이 청문까지 다 해서 경기도지사에게 통보하면 경기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뭐 해야죠? 반납해야 된다고 아까 설명했죠? 7일 안에 자격이 취소가 되었으면 자격증 반납해야 됩니다. 7일 이내 반납해야 돼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등록증 반납해야 돼요. 그것도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돼요. 그러면 자격이 취소되었는데 7일 안에 자격증을 반납 안 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 등록이 취소되었는데 등록증 7일 안에 반납 안 해도 100만 원의 과태료인데 누가 내리느냐가 달라지겠네요. 등록증 7일 안에 반납 안 하면 과태료 처분은 등록관청이, 자격 취소되었는데 7일 안에 자격증 반납 안 하는 것은 시도지사가 반납을 하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첫 번째 사유가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산했을 때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했어요. 등록관청은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죠. 등록증 누가 반납하죠? 누가 반납해요? 누구? 그래서요. 그래서 예전에 구부동산중개업법에는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 등록증은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반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제가 국토교통부에 이렇게 뭐 개정 의견 같은 거 낼 수 있잖아요. 내면서 아니 그 전혀 기대 가능성이 없는 입법 아니냐. 아니 죽은 개업공인중개사야 전에 자격증 따려고 학원도 다니고 공부도 했으니까 법상에 어떤 의무가 있는지 알지 몰라도 그 세대를 같이 하는 자들이 무슨 의무가 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 기대 가능성 없는 입법 아니냐. 이 조문을 폐지하든가 폐지 안 할 거면 그럼 유언 의무를 신설합시다 법에다가.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 업무를 개시하기 전 반드시 가족을 모아놓고 얘들아 혹시 내가 중개업을 하다가 죽거든 7일 안에 등록증 내야 된다. 그럼 뭐 유언 의무를 신설하든가 삭제를 하든가. 그래서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거는 반납 의무 뭐 세대를 같이 하는 자 이거 없어졌어요. 그다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산을 했어요. 등록증 반납해야죠. 그건 지금도 반납해야 돼요. 누가? 법인이 해산했기 때문에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했어요. 등록증 반납해야죠. 누가? 누가? 아니 법인이 이미 해산했는데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이 뭐라고 하냐면 대표자 이 어떤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해산했으니까 뭐 대표자고 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자 이 어떤 자가 7일 안에 등록증 반납하라. 안 하면 대표자 이 어떤 자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비교할 것은 등록 취소하려면 청문해야죠. 자격 취소하려면 청문해야죠. 지정 취소할 때도 청문해야죠. 취소는 청문한다고 했죠. 근데요. 등록 취소되면 7일 안에 등록증 반납, 자격이 취소되면 7일 안에 자격증 반납하라는 규정은 있지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되면 7일 안에 지정서 반납하라는 말은 지금 공인중개사법에 없는 말입니다. 그것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르는 제재와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 테마가 286페이지에 보시면
286페이지에 보시면 행정 제재 처분 효과 승계라고 하는 조문이 나오죠. 공인중개사법 40조인데요. 공인중개사법 40조인데요. 어째 조문이 제목부터가 조금 어려운 느낌이 들죠? 네, 행정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등인데 조문 보시면 이런 내용이에요. 1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제21조에 따르는 폐업신고 후 제9조에 따르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 지위를 승계한답니다. 근데 2항 1항의 경우에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제39조 1항 갖고 제51조 1항 갖고 같은 조 2항 갖고 및 같은 조 3항 갖고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에게 승계된다. 3항 1항의 경우에 재등록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 폐업신고 전에 38조 1항 갖고 같은 조 2항 갖고 같은 조 39조 1항 갖고의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는데 1호를 보면 폐업신고한 날부터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날까지 3년을 초과한 경우 2호는 폐업신고 전에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외한답니다. 공인중개사법 조문이요. 뭐 인장 등록도 그렇고 휴폐업 신고도 그렇고 이 조문이 민법하고는 달라서 그냥 누구든 보면 아 이건 뭐 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40조는 조문을 우리가 읽어봤는데 조문을 읽어봐도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죠. 예, 조금 난이도가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읽었느냐? 천천히 읽어도 못 알아듣거든요. 어차피 그래서 시간이나 좀 아껴보려고 일단 빨리 읽었고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제가 펼쳐서 설명할 건데 펼쳐서 하는 설명을 보면 이제 비로소 쉽게 이해돼요. 별 얘기는 아니고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적법하게 중개업을 하려면 뭘 해야 된대요? 등록을 한 자만이 적법하게 중개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등록을 한 자가요, 중개업을 하다가 어느 날 중개업을 그만하고 싶어졌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폐업신고해야 되는데 휴업신고도 그렇지만 폐업신고도 등록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사건이라고 배웠었죠.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였다 하더라도 폐업신고 해놓고 그 후에 중개업을 더하면 뭐가 돼요? 무등록 중개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때 등록했었던 자라 하더라도 폐업신고했다면 이미 등록의 효력은 소멸해 버렸으니 폐업신고한 자가 다시 중개업을 적법하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등록 다시 해야 됩니다. 등록을 다시 해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된 이후 다시 또 적법하게 중개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요, 입법자가 보니까 개업공인중개사 중에서는요, 한때 등록해서 한 시절 중개업을 하다가 폐업신고했었던 자가 다시 중개업을 하겠다고 또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를 신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와 구분하고자 40조에서 이분을 일컬어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전에 등록을 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장가도 두 번째 가면 재혼한다 그러듯이요. 네, 등록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르면서 요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는 폐업 전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어떻게 한다고? 승계한다 하는 규정을 공인중개사법이 몇 해 전 개정으로 신설한 거예요. 이거 왜 신설을 했냐면요. 전에 이 40조 규정이 없다가 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냐면 마음껏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를 하면서 중개활동을 하다가 어느 날 합동단속반이 정밀단속을 다음 주부터 한다. 그러면요. 얼른 이번 주말에 가서 등록관청 가서 폐업신고해버려요. 그러면 폐업신고가 수리된 이후에는
폐업으로 등록 효력이 이미 소멸해 버렸으니까 취소할 등록이 없죠. 그러니까 폐업 신고해 놓고요. 잠잠하기를 기다리다가 구청 지적과 인사 발령으로 담당자 바뀌고 이러면 버젓이 다시 또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는 40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는 폐업 전 개업 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했으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하고 중개업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등록 취소나 적발이 되면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만한 짓을 했는데 위반 사유가 있었는데 요 위반 사유가 적발되기 전에 용케 폐업 신고했다. 그러면 폐업 신고 수리된 이후에는 적발했어도 취소할 등록이 없어졌죠. 그러나 그자가 훗날 재등록을 하면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는 폐업 전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어떻게 해요? 승계하는 것이니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 전에 한 저 위반 행위를 근거로 여기서 등록 취소 처분을 내리거나 폐업 전에 했었던 저 위반 사유를 근거로 여기서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이 이제 40조가 신설됨으로 인해 가능해졌다는 거죠. 행정처분을 면피할 목적으로 위장 폐업하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한 조치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런데 등록 취소 처분과 폐업과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망이나 법인의 해산은 셋 다 등록의 효력 소멸 사유인 거는 매한 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폐업을 해도 등록 효력은 소멸하고 등록 취소 처분을 당해도 등록의 효력은 소멸하는 거예요. 학생으로 말하면 퇴학당해도 학생 신분을 잃는 거고 자퇴를 해도 학생 신분을 잃는 것은 마찬가지죠. 근데 왜 예전에 개업공인중개사들은 굳이 등록 취소 처분을 피하여 폐업을 했었을까요? 어차피 등록이 취소되나 폐업을 하나 등록 효력은 소멸하는 것이 매한 가지인데 굳이 등록 취소를 피해서 폐업했었던 이유가 뭘까요? 단지 자존심 때문일까요? 죽임을 당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겠어 그냥 죽는 거예요. 왜일까요? 둘 다 등록의 효력 소멸 사유이기는 매한 가지인데요. 폐업은 등록의 효력 소멸 사유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오늘 폐업했다가 다음 달 재등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오늘 폐업했다가 다음 주 초 재등록할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근데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이 취소가 되잖아요. 등록이 취소가 되면 등록 취소 후 3년간 뭐가? 결격 사유가 진행된다고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은 결격 사유가 되죠. 그러니까 한 번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은 재등록할 수도 없고 고용인도 될 수가 없고 법인의 임사원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등록 취소 처분을 피해서 폐업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행정처분 제재 효과 승계의 규정을 두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입법자가 이 제도를 입법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있어. 그런데 폐업 신고한 자가 다시 재등록할 때까지 요 공백 기간 있잖아요. 요걸 폐업 기간이라고 하는데 만일 등록 취소 위반 행위를 한 자가 적발 전에 폐업했다 하더라도 폐업 후 3년을 초과한 후 재등록을 했다면요. 이미 그 전에 걸렸었다 하더라도 3년이면 이미 결격 사유도 벗어났을 세월이잖아요. 그러니까 3년 초과한 후 재등록한 자에게는 그 전에 한 저 위반 사유로 등록 취소 처분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요, 업무 정지는 길어봐야 얼마예요?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폐업 전에 업무 정지 위반 행위를 한 자라면 적발 전에 폐업 신고했고 폐업 기간 1년 줍니다. 1년만 초과하고 재등록을 했다면 폐업 전에 한 그 위반 행위로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단서 규정을 두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을 했는데요. 폐업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재등록을 한다면 폐업 전에 한 위반 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의 위험 부담은 고스란히 안고 재등록하는 거죠. 1년도 안 지나서 재등록하면. 근데 배우신 게 있는데 폐업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아서 재등록을 하면 재등록할 때 주어지는 혜택은 하나 있어요. 뭐죠? 네, 실무교육은 다시 안 받아도 된다 그랬어요. 1년 안에만 재등록하면. 그러나 1년 안에 재등록했다가는 폐업 전에 한 위반 행위로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고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신고하고 1년이 지나서 재등록을 하면 재등록 신청할 때 실무교육 다시 받아야죠. 그러나 1년이 지나서 재등록하면 폐업 전에 한 위반 행위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위험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나 폐업 전 위반 행위로 등록이 취소될 위험성은 아직 안고 재등록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신고했고요. 폐업 신고한 날로부터 1년, 2년, 3년이 지난 후 재등록을 한다면 이제는 왕년에 중개업할 때 무슨 위반 행위를 했든 그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 받을 위험은 완전히 털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등록 취소는 폐업과는 달리 3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 개업공인중개사들이 폐업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입법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기간 3년 초과하지 않고 재등록을 했다면 폐업 전 위반 행위로 등록 취소 처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등록이 취소가 되면 3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되죠. 언제나 등록이 취소가 되면 3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되죠. 언제나 늘 항상 그렇진 않고 배웠는데 등록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3년의 결격 사유 기간 적용을 배제시키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었어요. 첫 번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했기 때문에 등록이 취소되었다면 그때는 등록 취소 후 3년 적용 안 한다 그랬죠. 두 번째는 등록의 기준에 미달된 이유로 등록 취소되었을 때에도 3년 적용 안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 사유에 해당된 이유로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도 이 3년 적용 안 한다 그랬죠. 그러면요, 이런저런 그런 이유로 등록이 취소되었다면 등록 취소되어도 등록 취소 후 3년의 결격 기간은 적용하지 않겠다면 이런저런 그런 이유가 아닌 이유로 등록 취소된 거는 3년의 결격이 적용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가 몇 가지예요? 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몇 가지예요? 그럼 공인중개사법상 등록 취소 사유는 모두 몇 가지예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가 8가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11가지니 공인중개사법상 등록 취소 사유는 모두 몇 가지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런 저런 그런 이유로 등록 취소되었을 때는 3년의 적용을 안 한대죠? 그러면 나머지가 몇 가지예요? 네, 나머지 16가지 사유는 등록이 취소되면 등록 취소 후 3년 적용될 거잖아요. 근데 적용이 되는 경우에 또 하나 유의하셔야 될 것이 이런저런 그런 이유가 아닌 이유로 등록이 취소되면 등록 취소 후 3년이 적용되는데 이게 만약에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가 폐업 전 위반 행위로 등록이 취소된 거였었다면 결격 사유 기간을 계산할 때는 저 3년에서요 폐업 기간을 빼준다는 겁니다. 폐업 기간을 차감한 기간이 그자의 결격 사유 기간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다가 타인에게 등록증을 양도되어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이거든요. 근데 등록증을 양도되어 한 적이 있었는데 걸리지 않았어요. 근데 느낌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신고를 했어요. 근데 폐업 신고 후 이자가 얼마? 3년 초과하고 나서 재등록을 해야 이제 왕년에 등록증 양도되어 한 위반 행위로 등록 취소 안 당하죠? 근데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행정상 제재 처분 효과 승계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분이에요. 왜냐면 저한테 배웠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등록 취소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 폐업 신고했고요. 폐업 신고했고 3년이 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3년이 가기만을 기다려서 3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재등록을 했다고요. 그러면 왕년에 3년 전에 폐업하기 전 등록증 양도되어 한 적이 있었지만 3년을 초과했다면 이젠 그걸로 내가 등록 취소 안 당하는 거죠. 네, 3년을 초과했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재등록을 하고 나서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을 잘못했어요. 3년을 초과하고 재등록을 했어야 되는데 2년 11개월 만에 재등록을 한 거예요. 왜 그랬나 했더니 이렇게 꺾다가 손가락 하나가 잘못 꺾여가지고 2년 11개월 만에 재등록을 해버렸네. 그러면 3년이 초과되지 않았으니까 폐업 전 위반 행위로 등록 취소 처분 내리겠죠? 네, 등록 취소 맞습니다. 근데 큰 걱정 안 해도 돼요.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결격인데 폐업 기간 얼마였어요? 2년 11개월이 있었죠? 3년에서 2년 11개월은 빼줍니다. 그러니까 등록은 취소되지만 등록 취소 얼마? 한 달만 지나면 결격은 벗어난다고요. 그러니까 폐업 전 위반 행위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는 결격 사유 기간 계산할 때 3년에서 폐업 기간은 빼준다는 거 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하고는 별개로요. 요거하고는 별개로 요번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다가요. 이미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적발되어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버렸네요. 또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하고 중개업을 하다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적발되어서 과태료 처분을 받아버렸어요. 이렇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런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그 효과가 승계가 된다 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언뜻 보면 아니 위반이 적발되어 이미 처분을 받았는데 그걸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효과가 승계되는 규정은 왜 두고 있느냐?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8가지 중에 하나,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 11가지 중에 하나, 업무정지 언급된 13가지 중에 사례 중 하나로 최근 1년 이내, 최근 1년 이내, 최근 1년 이내라고 출발해서요.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이 누적됨으로 인해 더 무거운 행정처분 사유가 되는 걸 각각 세 군데 하나씩 갖다 두고 있거든요. 자, 예를 들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8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 이런 사유가 있어요. 최근 1년 이내에, 그래서 지금 여기 1년간 효과가 승계된다는 건데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이미 받은 자가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삼진 아웃이라는 거죠. 개업공인중개사가요. 1월에 업무정지 처분 한번 받았어요. 근데 3월 달에 또 한 번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미 볼 카운트 투 아웃이죠. 그리고 이자가 5월에 업무정지 처분받을 만한 짓이 걸렸어요. 그러면 5월에 걸린 것은 업무정지 처분 내릴 만한 위반 행위였거든요. 근데 1월에 원아웃, 3월에 투아웃 상태에서 또 업무정지 위반이 걸리니까 뭐예요? 삼진아웃,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된다고요. 근데 이 규정은 아주 옛날부터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규정은 없었었어요.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들이 1월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3월에 또 한 번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 볼 카운트 투아웃 상태가 되면요. 5월에 폐업해버립니다. 그리고 7월에 싹 지운 상태에서 다시 개운하게 재등록을 한다는 거죠. 근데 공인중개사법이 그래서 이걸 만들었어요.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1년간은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효과를 승계하겠다.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1월에 업무정지 처분을 한번 받고 다시 3월에 또 한 번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 볼 카운트가 투아웃이 됐는데 5월에 폐업했다가 9월에 재등록했대요. 그리고 11월에 업무정지 위반 행위가 걸리면 5월 폐업 전 투아웃이 그냥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1월에 위반한 거 세 번째로 계수가 되어서 아웃,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은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효과가 승계가 된다 하는 겁니다. 자, 행정상 제재 처분 효과 승계 내용은 이게 다예요. 근데 이제 요거하고 하나 비교할 만한 것이 출제자가 뒤바꿀 만한 게 있어서 항상 같이 살펴봐야 되는 게, 자, 요번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앞선 사례와는 달리 도중에 폐업했다가 재등록한 적 없이 한 번 등록하여 중단 없이 쭉 중개업을 하고 있대요. 근데 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요 시점에 적발이 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만한 위반 사유가 있었었답니다. 5가지 행정처분 중에 자격정지에도 없는 말이에요. 오직 업무정지에만 있는 말인데, 비록 업무정지 위반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업무정지 처분만큼은 위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2년, 3년이 경과했다면 이제는 그 위반이 적발되어도 등록관청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가 없게 된다 하는 규정이 업무정지에만 있습니다. 이른바 제척기간을 5가지 행정처분 중 업무정지 처분에만 규정을 두고 있어요. 비록 업무정지 위반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위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얼마? 3년이 경과했다면 이제는 적발해도 그자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등록관청이 2021년 4월 22일, 오늘 말이에요. 오늘 관할 등록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 하나를 딱 잡아놓고, 당신 98년 가을에 거래계약서 막도장 찍은 적 있죠? 이걸 인제 잡았네. 오늘부터 업무정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래계약서에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날인하는 거 업무정지 처분 사유잖아요. 근데 그 짓을 98년 가을에 위반했었으면, 오늘 잡았으면 99년, 2000년, 2021년 3년 넘어갔잖아요. 3년을 넘었으면 이제는 업무정지 처분 내릴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업무정지에만 그 사유가 있어요. 그런데 출제자가 이걸 물을 수도 있고요, 저걸 물을 수도 있거든요. 문장 속에서 헷갈리기가 아주 쉬워요. 업무정지 위반 행위를 한 자가 적발되지 않고 얼마 지나야 업무정지를 면할 수 있다고요? 3년이요? 3년. 근데 업무정지 위반 행위를 한 자가 적발되기 전에 폐업 신고했다면 그때는 폐업기간 얼마? 1년만 초과하고 재등록해도 업무정지를 면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1년, 저기는 3년인데 요게 문장 속에서 이 문장 이거 물어보는 것 같기도 하고 저거 물어보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요 구도를 잘 보시고 1년 초과를 요하는지 3년 초과를 요하는지 유의해서 살펴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지도감독 행정처분 벌칙과 행정상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까지 해서 공인중개사 법령편 정리하셨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과목에서 이 공인중개사 법령편이 70% 출제된다고 했죠.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30문제, 압도적으로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이제 나머지 15%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나머지 15%는 중개실무 중
개별적 중개 실무에서 출제가 됩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편으로 넘어갑니다. 쉬었다가 보겠습니다.